최근 한국 측과 작전권 조기 환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주한 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 장군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뭐냐 하면은 작전권 이양 받기 위해서는 이양 받는 국가가 먼저 공동작전을 하던 그 전력을 독자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공동작전에 상응하는 전력을 갖기 전에는 사실 작전 이양이라는 종이 한 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다시 말하면 공동으로 연합작전을 펴서 적의 위협을 감당해내던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수준을 작전권 이양 받는 국가가 갖출 때 가능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제는 작전권 이양이 미국이 국가가 생긴 이후에 다른 나라에게 작전권 총지휘권을 주면서 지휘권의 부사령관으로 그 지역에 남아서 작전권을 행사해 본 적이 역사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요구하는 작전권 조기 환수에 대한 내용에는 역시 우리가 사령관 할 테니까 공동작전권 체제로 두더라도 너는 부사령관으로 여기 남아서 우리가 지시한 대로 따라라는 것을 한국이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갸우뚱이 아니라 믿을 수도 없다는 거죠.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을 내보낼 때 당장 나가 하는 말하고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에 당신을 재워줄 자리가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하는 말이 어휘와 강도와 그 사용한 언어의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나가느냐? 여기에 정치적인 야심, 이 정부의 정치적인 야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시기도 언제나 문재인 정부 내로 나가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작전권을 그때까지 능구라는 얘기입니다. 작전권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작전 지휘권은 군사적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야당 여당의 생각으로 갈라져서도 안 되고, 이것은 그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갖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공동작전이 필요하냐 단독작전이 필요하냐.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 걸 25년 만에 국빈 방한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실 국빈 방한이라는 것은 보통 국가 간의 일반적인 그런 방한과는 그 나라를 방문하는 것과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절대적인 존재로 우리의 동맹국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뢰적인 파트너로서 당신을 높이 모시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만나 우리는 산무정책을 시행하겠다, 다시 말하면 추후에는 사드 배치를 한반도에 안 하겠다. 사드 배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 위협이 있는 한은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논리인데, 북한 위협이 줄어들지도 없어지지도 않은데 추가 사드 배치는 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둘째, 미국 MD의 체제에 한국은 편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그 소프트웨어의 상호 운영성을 위해서 MD 체제에 가입을 해야 쓸모가 있습니다. 사드라는 게 그냥 전봇대처럼 하나 갖다 세워놓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한미일 서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탐지하는 능력, 분석하는 능력, 대응해서 발사할 수 있는 무기체계 다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MD 체제에 가입을 안 해요? 지금 사실 가입 안 한 상태니까 F4나 F5 같은 오래된 전투기
공중에 올라가서 정보를 봐도 F-16에서 날려주는 정보를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파수가 다르니까. 지상으로 한번 내려와가 해석을 하든 분석을 하든 설명을 해서 다시 올려보냅니다. 바로 연결되려면 20-30초 만에 되는 게 30분 만에 전달이 됩니다. 저건 다 없어졌어요. 세 번째, 중국이 한미일 협력하는 건 좋은데 군사협력으로,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으로는 가지 마라. 왜 간섭이야? 또 안 하겠다고 약속하는 외교부 장관은 뭐냐고. 설사 그렇게 약속을 했다 손치더라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고 국회에는 이렇게 연락했습니다. 옷 단단히 입고 국회의원 배지 다 달고 10시 50분까지 들어와가 착석하고 11시부터 입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정중히 모시는 태도를 보여라. 청와대 지시입니다. 그런 지시를 국회에는 해놓고 대통령이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중국과 미국을 똑같이 중요한 국가로, 우리의 우호적인 국가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균형 외교를 하겠다. 대통령님, 균형 외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죠? 균형 외교는 우리가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 때에, 균형 양쪽의 무게를 다는 데 있어 가운데 이 평형대를 세워놓고 있을 힘이 있을 때 균형 외교가 통하는 겁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냉전 시작한 1950년 이후 냉전이 와야 되는 1990년까지 정말 덩거리, 아슬아슬한 덩거리, 소위 말하는 균형 외교를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북한이 얻은 건 없습니다. 생존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소련도 와야 되고 중국이란 나라도 더 이상 옛날과 같은 소련에 맞서서 자기들에게 전략적인 이익을 챙기면서 때에 따라서는 소련보다 더 가까이, 때에 따라서는 소련보다 멀리 했던 그런 공산국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의 눈을 뜸으로써 중국 스스로의 생존과 발전과 경제적인 번영에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는 걸 알고 화들짝 놀라 시작한 것이 북한의 핵개발입니다. 아, 이것이 균형 외교, 영어로 말해서 크랩이에요. 그래서 get the hell out of that crap. 그 쓰레기 같은 얘기 치우고 이제는 우리 혼자 살아남아야 되겠다.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가 바로 균형 외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 만든 겁니다. 우린 쥐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빼고 나면 지금 당장 킬체인 역할 안 됩니다. 탐지 능력 자체부터가 유투기로 본다든가 정찰기, RF-35 같은 정찰기 전부 다 미국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분석 능력 혼자서 어렵습니다. 전부 다 미국과 일본의 주일미군의 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덕을 얻고 있습니다. 이쁘나 싫으나 좋으나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세 가지를 안 하겠다. 우리는 한미일 협력도 군사협력 수준으로,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 미국 MD 체제도 개입을 안 하겠다.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 사드도 더 이상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은 CNN 방송을 통해, 외교부 장관은 중국까지 가서 앉아서 거기 외교부장하고 앉아서 우리 전술핵 안 가져와. 이래 놓은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서 대응을 하라. 참, 손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게 동방예의지국의 예의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과 산무정책을 약속하고 전시작전권을 안 돼도 좋으니까 무조건 문재인 정권 이내에서 해결하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트럼프를 국빈으로 생각하는지도
의아스럽고 국빈을 제대로 영접하는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이 태도 아니죠. 아까 제가 비유한 거 똑같습니다. 들어올 수 있지만 들어오지 마라. 네가 누울 자리 없으니까 딴 집 알아보라. 다시 말하면 전자권 조기 환수하면 그 다음 절차는 너들을 부사령관 만들면 너들 스스로 삐쳐가 나가겠지. 그러면 주한미군은 자동적으로 철수되는 거야. 한반도 문제 그때 내가 운전석에 앉아가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어. 너무 적나라합니다. 근데 이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전 세계의 공동작전 혹은 연합작전, 네이토와 같이 통합작전, 미일 간의 통합작전을 해온 경험을 가진 연합작전이 아닌 통합작전을 하는 국가와도 미군은 한 번도 사령관 자리를 양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이 엉뚱하게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200여 개 이상의 단체가 트럼프 반대, 들어오지 마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꼴보기 싫다, 피켓을 만들어 그날 나와서 설치겠다고 200여 개 단체가 시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이게 지금 뭡니까 도대체? 200여 개 단체가 만약에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국빈으로 모시고 우리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국가보다도 어느 상황보다 더 극진히 영접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될 시기다. 지금 이 시기에는 딴 잡음이 절대 필요 없다. 국민들도 자제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가진 반미 감정도 국민들이 스스로 국익을 생각해보면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알 거다 하는 것을 국회에 와가 시정연설에 쓸데없는 자기 칭찬하는 것만 늘어났습니다. 바람 잡는 소리만 잘해나가겠다 어마어마한 화려한 그림만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200여 개의 단체들이 반미, 반트럼프 시위를 하도록 직접 돕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인 길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걸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한국은 미국의 진정한 동맹이라고 생각할까요? 며칠 전에도 청와대가 한 변명을 보십시오. 중국에가 2박 3일, 일본에가 2박 3일, 한국에 1박 2일이지만 중국과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만 일본에서 2박 3일과 한국의 1박 2일이 실제로 워킹 아워로 치면 똑같다. 외교라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맞먹는 수준으로 미국에서의 중요성은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의 중요성이 인정되지 못한다는 건 전 세계가 이미 아는 거고 새로운 비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시기에 북핵 문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고 트럼프 자신이 얘기했습니다. 자기 임기 중에 그전 생각과 달리 자기가 취임하기 전 대통령 후보로 일할 때 생각과 달리 그때는 IS 같은 문제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대중동 문제, 대러 문제가 미국으로서 훨씬 더 큰 문제였는데 당분간은 북핵 문제를 미국의 최우선 외교 정책으로 올려놓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한국을 일본은 2박 3일 오면서 정말 북핵 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걱정을 해야 되고 같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될 한국은 1박 2일입니다. 1박 2일에서도 다니는 과정을 보십시오. 대통령과 정상회담으로 식사하고 평택을 간답니다. 도대체 주한미군이 어떤 대우를 받고 그 상황이 어떤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와서 한미 간의 중요성과 북한 핵에 대해서 강조하는 연설을 하겠죠. 많은 언론들, 많은 국민들이 왜 DMZ는 안 가지? 한반도 상황을 정난하게 보여준 축약된 하나의 모습인데 왜 DMZ는 안 가지? 물론 미국 측에서 얘기는 뭐 텔러리 그리고 국방장관, 국무장관 일전에는
백악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안보 관련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보고 간 것만 해도 올해내로 대여섯 차례를 훨씬 넘는다. 새삼 이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도 없는데 거기 갈 시간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방위비 분담을 도대체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한국이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C4I, 다시 말하면 G체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관심보다도 한반도의 상황을 봐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주한미군이 어떻게 지내는가, 한국이 도대체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내용이 더 실리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세계 만방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외교는 형식과 절차도 중요하다 했지만 형식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과 절차 속에 파묻혀 있는 내용, 함의, 함축해서 전달하는 의미가 결국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핵심입니다. 이미 우리는 한 계단 미국에 의해서 한 계단 미뤄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계단 뒤떨어진 이 동맹의 강도를 치켜 올릴 수 있는 게 오직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지금 청와대의 태도를 보면은 삼척동자가 봐도 트럼프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추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작정권 이양 문제는 어느 정당, 어느 집권 정당의 당수가 집권할 기간 내에 돌려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끌고 갑니까? 내년 지방선거 하기 전에 개헌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선거하고 부사령관으로 예스 해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미연합의 미래연합전력에 우리가 사령관이 되면 군사적 사용에 대해서 북한과 마주 앉아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남북한 문제를 끌고 가겠다. 그 시나리오대로 가시는지 몰라도 운전석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차 안에 동성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똑바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국민들은 다 압니다. 바른 애국심을 가진 국민들은 다 압니다. 사리사욕과 국가를 위하고 국민의 모든 권한은 주권에서 나온다고 떠들어 제끼면서도 실제로 국민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의 이 단단한 결속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미군을 밀어내 이 땅에서 쫓아내고 싶은 사람, 한미동맹이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만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해주고 머리를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42.4% 대통령을 당선시킨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잿더미에서 1950년대 우리는 아프리카의 최빈국보다 10배로 못 살았습니다.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한미동맹을 지금 미국 대사관 주한 대사관 앞에 가가 피켓을 들고 반미 트럼프 get out, 트럼프 양키 고음 하는 사람들이 미국만 나가면 자기들이 신천지가 된다고 착각할 뿐만 아니라 한국은 더 앞으로 전진하는 국가가 될 거라고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걸 고함 지름으로써 하루에 일당 몇만 원을 받는데 만족하는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그걸 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일본에서 2박 3일과 한국의 1박 2일이 실제로 워킹 아워로 치면 똑같다. 외교라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맞먹는 수준으로 미국에서의 중요성은,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의 중요성이 인정되지 못한다는 건 전 세계가 이미 아는 거고 새로운 비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시기에 북핵 문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고, 트럼프 자신이 얘기했습니다. 자기 임기 중에
그전 생각과 달리 자기가 취임하기 전 대통령 후보로 일할 때 생각과 달리 그때는 IS 같은 문제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대중동 문제, 대련 문제가 미국으로서 훨씬 더 큰 문제였는데 당분간은 북핵 문제를 미국의 최우선 외교 정책으로 올려놓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한국을 일본은 2박 3일 오면서 정말 북핵 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걱정을 해야 되고 같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될 한국은 1박 2일입니다. 1박 2일에서도 다니는 과정을 보십시오. 대통령과 정상회담으로 식사하고 평택을 간답니다. 도대체 주한미군이 어떤 대우를 받고 그 상황이 어떤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와서 한미 간의 중요성과 북한 핵에 대해서 강조하는 연설을 하겠죠. 많은 언론들, 많은 국민들이 왜 DMZ는 안 가지? 한반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축약된 하나의 모습인데 왜 DMZ는 안 가지? 물론 미국 측에서 얘기는 뭐 텔러리 그리고 국방장관, 국무장관 일전에는 백악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안보 관련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보고 간 것만 해도 올해 내로 대여섯 차례를 훨씬 넘는다. 새삼 이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도 없는데 거기 갈 시간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방위비 분담을 도대체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한국이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C4I, 다시 말하면 G체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관심보다도 한반도의 상황을 봐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주한미군이 어떻게 지내는가, 한국이 도대체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내용은 더 실리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세계 만방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외교는 형식과 절차도 중요하다 했지만 형식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과 절차 속에 파묻혀 있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균형 외교를 하겠다. 대통령님, 균형 외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죠? 균형 외교는 우리가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 때에 균형 양쪽의 무게를 다는 데 있어 가운데 이 평형대를 세워놓고 있을 힘이 있을 때 균형 외교가 통하는 겁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냉전 시작한 1950년 이후 냉전이 와야 되는 1990년까지 정말 덩거리 아슬아슬한 덩거리 소위 말하는 균형 외교를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북한이 얻은 건 없습니다. 생존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소련도 와야 되고 중국이란 나라도 더 이상 옛날과 같은 소련에 맞서서 자기들에게 전략적인 이익을 챙기면서 때에 따라서는 소련보다 더 가까이, 때에 따라서는 소련보다 멀리 했던 그런 공산국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의 눈을 뜸으로써 중국 스스로의 생존과 발전과 경제적인 번영에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는 걸 알고 화들짝 놀라 시작한 것이 북한의 핵개발입니다. 아, 이것이 균형 외교, 영어로 말해서 크랩이에요. 그래서 get the hell out of that crap. 그 쓰레기 같은 얘기 치우고 이제는 우리 혼자 살아남아야 되겠다.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가 바로 균형 외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 만든 겁니다. 우린 쥐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빼고 나면 지금 당장 킬체인 역할 안 됩니다. 탐지 능력 자체부터가 유투기로 본다든가 정찰기 RF-35 같은 정찰기 전부 다 미국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분석 능력 혼자서 어렵습니다. 전부 다 미국과 일본의
주일미군의 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덕을 업고 있습니다. 이쁘나 싫으나 좋으나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세 가지를 안 하겠다. 우리는 한미일 협력도 군사협력 수준으로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 미국 MD체제도 개입을 안 하겠다.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 사드도 더 이상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은 CNN 방송을 통해 외교부 장관은 중국까지 가서 앉아서 거기 외교부장하고 앉아서 우리 전술핵 안 가져와. 이래 놓은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서 대응을 하라. 참 손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실 국빈 방한이라는 것은 보통 국가 간의 일반적인 그런 방한과는 그 나라를 방문하는 것과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절대적인 존재로 우리의 동맹국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뢰적인 파트너로서 당신을 높이 모시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만나 우리는 산무정책을 시행하겠다. 다시 말하면 추후에는 사드 배치를 한반도에 안 하겠다. 사드 배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 위협이 있는 한은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논리인데 북한 위협이 줄어들지도 없어지지도 않은데 추가 사드 배치는 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둘째, 미국 MD의 체제에 한국은 편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그 소프트웨어의 상호 운영성을 위해서 MD 체제에 가입을 해야 쓸모가 있습니다. 사드라는 게 그냥 전봇대처럼 하나 갖다 세워놓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한미일 서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탐지하는 능력, 분석하는 능력, 대응해서 발사할 수 있는 무기체계 다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MD 체제에 가입을 안 해요? 지금 사실 가입 안 한 상태니까 F4나 F5 같은 오래된 전투기 공중에 올라가서 정보를 봐도 F-16에서 날려주는 정보를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파수가 다르니까. 지상으로 한번 내려와가 해석을 하든 분석을 하든 설명을 해서 다시 올려보냅니다. 바로 연결되려면 20-30초 만에 되는 게 30분 만에 전달이 됩니다. 저건 다 없어졌어요. 세 번째, 중국이 한미일 협력하는 건 좋은데 군사협력으로,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으로는 가지 마라. 왜 간섭이야? 또 안 하겠다고 약속하는 외교부 장관은 뭐냐고. 설사 그렇게 약속을 했다 손치더라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고 국회에는 이렇게 연락했습니다. 옷 단단히 입고 국회의원 배지 다 달고 10시 50분까지 들어와가 착석하고 11시부터 입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정중히 모시는 태도를 보여라. 청와대 지시입니다. 그런 지시를 국회에는 해놓고 대통령이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중국과 미국을 똑같이 중요한 국가로, 우리의 우호적인 국가로 인정한다. 그리고 최근 한국 측과 작전권 조기 환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주한 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 장군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뭐냐 하면은 작전권 이양 받기 위해서는 이양 받는 국가가 먼저 공동작전을 하던 그 전력을 독자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공동작전에 상응하는 전력을 갖기 전에는 사실 작전권 이양이라는 종이 한 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다시 말하면 공동으로 연합작전을 펴서 적의 위협을 감당해내던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수준을
작전권 이양 받는 국가가 갖출 때 가능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제는 작전권 이양이 미국이 국가가 생긴 이후에 다른 나라에게 작전권 총지휘권을 주면서 지휘권의 부사령관으로 그 지역에 남아서 작전권을 행사해 본 적이 역사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요구하는 작전권 조기 환수에 대한 내용에는 역시 우리가 사령관 할 테니까 공동작전권 체제로 두더라도 너는 부사령관으로 여기 남아서 우리가 지시한 대로 따라라는 것을 한국이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갸우뚱이 아니라 믿을 수도 없다는 거죠.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을 내보낼 때 당장 나가 하는 말하고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에 당신을 재워줄 자리가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하는 말이 어휘와 강도와 그 사용한 언어의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나가느냐? 여기에 정치적인 야심, 이 정부의 정치적인 야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시기도 언제나 문재인 정부 내로 나가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작전권을 그때까지 능구라는 얘기입니다. 작전권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작전 지휘권은 군사적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야당 여당의 생각으로 갈라져서도 안 되고 이것은 그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갖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공동작전이 필요하냐 단독작전이 필요하냐 합니다.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 걸 25년 만에 국빈 방한이라고 동방예의지국의 예의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과 산무정책을 약속하고 전시작전권을 안 돼도 좋으니까 무조건 문재인 정권 이내에서 해결하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트럼프를 국빈으로 생각하는지도 의아스럽고 국빈을 제대로 영접하는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이 태도 아니죠. 아까 제가 비유한 것 똑같습니다. 들어올 수 있지만 들어오지 마라. 네가 누울 자리 없으니까 딴 집 알아보라. 다시 말하면 전자권 조기 환수하면 그 다음 절차는 너들을 부사령관 만들면 너들 스스로 삐쳐가 나가겠지. 그러면 주한미군은 자동적으로 철수되는 거야. 한반도 문제 그때 내가 운전석에 앉아가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어. 너무 적나라합니다. 근데 이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전 세계의 공동작전 혹은 연합작전, 네이토와 같이 통합작전, 미일 간의 통합작전을 해온 경험을 가진 연합작전이 아닌 통합작전을 하는 국가와도 미군은 한 번도 사령관 자리를 양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이 엉뚱하게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200여 개 이상의 단체가 트럼프 반대, 들어오지 마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꼴보기 싫다, 피켓을 만들어 그날 나와서 설치겠다고 200여 개 단체가 시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이게 지금 뭡니까 도대체? 200여 개 단체가 만약에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국빈으로 모시고 우리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국가보다도 어느 상황보다 더 극진히 영접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될 시기다. 지금 이 시기에는 딴 잡음이 절대 필요 없다. 국민들도 자제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가진 반미 감정도 국민들이 스스로 국익을 생각해보면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알 거다 하는 것을 국회에 와가 시정연설에 쓸데없는 자기 칭찬하는 것만 늘어났습니다. 바람 잡는 소리만 잘해나가겠다 어마어마한 화려한 그림만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200여 개의 단체들이
반미, 반트럼프 시위를 하도록 직접 돕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인 길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걸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한국은 미국의 진정한 동맹이라고 생각할까요? 며칠 전에도 청와대가 한 변명을 보십시오. 중국애가 2박 3일, 일본애가 2박 3일, 한국이 1박 2일이지만 중국과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만